네, 안녕하세요. 홈트랙TV의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입니다. (2019) 월간 홈트리오 이후로 두 번째 모델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30~40평형과는 조금 괴리가 달리하고요. 제가 100평이 넘는 3세대 주택으로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록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평형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109평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제곱미터로 할 경우에는 360.01제곱미터, 1층 152.01제곱미터, 2층 135.73제곱미터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되겠고요. 네, 현재 보시면은 외벽 같은 경우에는 1900돌 마감, 그리고 리얼 징크를 포인트로 해서 도심형 모던 주택, 도심형 단독 주택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예상 총 건축비는 9억 1,50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진행이 되어졌고요. 설계비는 2,18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장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이 주택은 사실 고급 주택에 속합니다. 외형의 크기나 매스 자체가 뭐 일반적인 주택과는 너무나 다른 형상을 띠고 있고, 특징을 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중압감, 압도감으로 이렇게 100평이 넘는 주택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들이 어떤 100평이 넘어가는 너무 큰 사이즈의 뭐 어떤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기도 크고 포인트도 너무 세게 돼서 너무 좀 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평이 넘어가는 주택은 역시나 벽돌 마감재라든지 대리석 마감, 고급 자재로 마감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다. 그리고 포인트는 1900돌과 색깔이 비슷한 징크로 마감을 함으로써 소재를 달리함으로써 포인트를 가져간 것이지 색깔을 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대가 어떻게 같이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설계이기도 한데, 요새 들어 2대까지 같이 사는 모습은 전원주택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평면들을 한번 설명을 들으실 때 어떻게 세대끼리 분리를 했냐, 그리고 좀 충돌 없이 100평의 면적에서 편리하게 살고 있는지는 외부보다는 내부를 더 보셔야 될 주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100평이 넘어가는 주택이다 보니까 이 인면 디자인을 할 때요, 까딱까딱하는 이게 조잡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화벽돌이죠. 화벽돌에 1900돌을 기반으로 한 또 포인트로 리얼 징크만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저희가 좀 완성을 시켰습니다. 특히 창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많은 디자인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거실이나 이런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띄워지고, 이게 기성 제품 아니죠. 중대작이지만은 이렇게 포인트 늘곡을 확 넣고, 방이나 일반적인 창 같은 경우에는 기성창 사이즈 창을 써가지고 이 창문에 대한 가격을 좀 다운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옥상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붕, 이 경사를 줘야 되는 디자인 조립법들이 있죠. 요새 형성되는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그리고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단지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뭐 한 예로 경사지붕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박공지붕을 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리게끔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옥상을 활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하면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그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사이에 베란다나 발코니를 배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는 이제 디자인 조리라 그러죠. 법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단지별로 형성되어져 있는 디자인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운중동거 할 때에도 외장재에 대한 기준들도 막 있었죠. 아까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서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외장재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붉은 벽돌을 사용하지 말아라, 내지는 뭐 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지 말아라, 혹은 뿌리는 형태의 외장재를 사용하지 말아라. 또 고급 주택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조금 더 제약이 좀 심하고, 그리고 고급 소재를 쓰게끔 자체적인 요리, 디자인 조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땅을 구입해서 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땅 구입하실 때 이 단지에 뭐 도래 같은 것이 걸려 있는지, 뭐 기준이나 심사 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신 후에 땅을 구입하셔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주택을 내가 원하는 예산 안에 아마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면 가볼게요. 자, 아무래도 이 면적이 크죠. 면적이 크다 보니까 평면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일반 아파트나 소형 평수대하고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 같이 1층 평면을 살펴보실 텐데요. 정면에서 보면 현관이 없습니다. 없고 현관은 배면에 위치해 있고요. 진입을 해서 바로 정면에 계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집에 진입하자마자 1층, 2층, 3층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동선을 짧게 한 이유는 3세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에 들어왔는데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의 동선이 길어지면 2층 혹은 3층에 사는 다른 세대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현관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계단을 형성한 게 이 집의 특징이고요. 그 현관 그리고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살을 붙이면서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좌측에는 이제 안방 존이라고 하죠. 안방과 드레스룸, 화장실을 배치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형성을 하고, 오른쪽으로는 거실, 주방, 그다음에 다용도실, 그다음에 공용 욕실 등을 형성을 해서 층 내에서도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를 했다. 계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관을 중심으로 분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인면에서 보시면 정면에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커튼홀로 창이 크죠. 그 부분이 계단입니다. 계단을 외부에서 봤을 때 노출을 함으로써 이 집의 포인트로 주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이 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고요. 주방을 보시면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제일 메인 주방, 메인 식당은 상당히 큰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거의 뭐 거실인지 주방 식당인지 모를 정도의 사이즈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다른 세대, 그다음에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구성했고, 바로 붙여서 다용도실을 배치를 함으로써 동선을 줄이고 활용을 높이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3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축님께서 저희한테 오면 무슨 일을 하냐면, 계단식을 바깥으로 뺐으면 좋겠다, 안쪽 말고 완전히 외부 계단을 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물론 이 땅이 다세대로 인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은 내부에 계단을 안 두고요, 외부로 넣어도 돼요. 근데 단독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요, 외부에 계단을 놓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내부에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보주택집처럼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계단실을 놓음으로 인해서 동선을 최대한 엇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마 최선일 거예요. 2층 가볼게요. 2층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1층과 동일한 구조의 어떤 시스템은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주방도 간이 주방을 가지고 있고, 작지만 거실 하나 정도도 들고 있고, 방을 양 옆에 배치를 함으로써 중심부를 나눠놨는데, 특이한 점은 당연히 고급 주택답게 1층에도 화장실이 2개, 2층에도 화장실이 2개라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이 주택에 오더라도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 생리적 문제로서는 뭐 불편함을 전혀 겪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주택의 특징이라고 하면 풀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큰 주택도 4개의 화장실을 보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화장실을 4개 넣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과감한 결정. 당연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멋지고 특이하지만 내면에서도 과감한 결정을 시도를 하셨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 2세대 정도가 같이 산다고 하면 화장실이 3개 선에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을 경우에는 각자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안방 존에 하나, 공용 하나, 그리고 이제 손주, 그리고 2층에 공용,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3세대가 살기 위해서 4개를 구성했다는 점이 이 집의 포인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1층과 2층의 거실과 주방 위치가 달라요.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이제 위쪽으로 많이 주방 거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해줬는데,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못 빼고 하니까 남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거지로 주방 거실을 분리하게 되면은
애매한 공간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단실을 넘어와서 어차피 복도라는 공간이 생길 텐데 이 복도 겸 한 번에 저희가 주방 거실을 구성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혹시 방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가벽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실 부분 라인 쪽에다가 가벽을 세워서 방의 확장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번 주택에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제 복도가 아닌 이상에는 가족실이라는 공간도 구성이 되잖아요. 네, 이 집은 2층에 올라오면 어떤 다른 복도 공간이나 이렇게 죽는 공간 없이 바로 식당과 주방이 그리고 거실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가 없고 되게 넓게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거실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에 제약이 있는 옥상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베란다를 형성을 해서 외부 활동을 집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점이 장점,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옥상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하더라도 이 누수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오픈 방수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녹색 방수 있잖아요. 이 방수층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나 이런 외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타일망 같은 걸 한 번만 더 깔아주시게 되면요, 아마 이런 하자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팁이니까요,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택은 사실 외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하고 또 이제 중압감이 있는 모델이지만 내부에서도 과감하게 화장실 4개라든지 그리고 1, 2층이 같은 시스템을 들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선택들은 정말 과감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대형 주택의 어떤 이상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 시스템이라서 뭐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지을 수만 있고 금액만 사실 맞춰진다면 꼭 한번 건축주님이라면 살아보고 싶은 주택이 아닌가. 가족들과 함께 대가족이 모여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주택이 아닌가 또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명 주택의 큰 주택이 사실 흔치는 않은데 요새는 단지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땅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약은 많은데 그 제약들을 발코니라든지 베란다를 통해서 어떤 풀어내는 게 도시명 주택 그리고 이렇게 큰 주택들의 어떤 디자인 그다음에 설계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도시명 주택 솔직히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외장재, 특히 외장재 쪽에서 처음에는 싼 걸 골랐는데 점점 보니까 이제 좋다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 이제 말도 안 되는 외장재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 많아요. 근데 외장재 솔직히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어설픈 포세리나 폴리싱 타일 같은 고가의 재질을 확 넘어가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파벽돌 중심으로 마감을 하고 포인트로 징크나 아니면 다른 마감재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많이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번 주택 같은 경우도 도시명에 알맞는 주택으로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이루어지지 한 100평 정도 규모의 주택을 내가 만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 모델 좀 많이 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2층과 1층의 이런 동선이나 공간 구성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월간 홈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모델도 더 알차고 좋은 모델로 저희가 기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